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당선인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거, 제 꿈을 이곳 제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다린 결과 다행히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요.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던 자리인데 박빙의 선거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당선인 소감 들어보셨습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까지도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이었습니다. 김한규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49.41%, 부상일 후보 45.14%로 4.27%포인트 차이로 김한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제주시 을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먼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년 전에 강남병에 출마를 했었어요. 김한규 후보가. 네,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어떻게 보면 당선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순교를 위해서 출마를 했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당내에서는 김한규 의원, 그러니까 이제 뭐 당선이 됐으니까 의원이죠. 이 분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약간 부채 의식이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공천도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답례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이번에 아마 고향에서 전략공천까지 받아서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다라면 아마 당분간은 아마 정치적으로 좀 약간 재기하기가 좀 약간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물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고 당락을 굉장히 구분하기가 가늠하기가 정말 어려운 선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물론과 관련된 게 좀 많이 주요를 했다. 사실 여기도 인물론이다. 그렇죠. 일단 잘생겼잖아요. 저보다 형인데.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학력과 같은 어떤 이런 스펙이라든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사실 이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동만이죠. 40대 후반인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TV 토론회라든가 어떤 정책에 있어가지고 제주시 을 지역의 유권자들을 그렇게 소구할 것이 많이 있었는가? 이거 따지고 묻고 들어가 보면 약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따가 부상일 후보 얘기를 따로 왔다 하겠습니다만은 인물론이 또 마찬가지 주요하게 먹힌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제주가 이제 정치 신인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전략 공천을 함으로써 정치 신인한테 도전장을 거머쥐게 했어요. 손에 쥐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당선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도박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성공한 겁니다. 그 선거 구도에 있어서는 김은왕 후보가 민주당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김은왕 후보의 득표율이 상당히 낮아서 김은원 후보 지지자 중 민주당을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김한규 후보를 선택한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같은 이제 지역 출신인 연구를 갖고 있는 부상일 후보하고는 이제 김은왕 후보가 구자 지역의 표를 좀 나눠 가져서 구자에서 확실한 어떤 그 부상일 후보가 승기를 가져가지 못한 것도 이 아주 박빙의 선거에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새로운 인물이라는 건 기존의 정치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김은왕 후보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민주당 후보가 가져오지 못했던 화려한 스펙,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스펙, 이걸 통해서 어쩌면 이제 지지자들한테 선택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록 제주 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거는 앞으로 차츰 배워가면서 하면 된다. 기본 스펙이 좋으니까 잘해낼 거다라는 것들이 지지자들한테 어떤 안도감, 지지할 충분한 이유, 전략 공천을 했지만 그런 것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호진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물도 인물론인데 이제 결과로 보면 네. 그 제주시 을지역구의 도의원 선거 결과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민주당 쪽에 을지역에 상당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아라동부터 구자까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되셨는데 겹쳐요 결과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초창기에는 이제 민주당의 힘을 입은 결과라고 보여주고 또 약간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것 같은데 제가 그 고등학교 못 나오긴 했지만 특정고 중심으로 해서 선거 캠프가 구성이 안 될 때 상당히 이제 동문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이제 이 김학의 후보를 응원해줬던 것들이 또 알게 모르게 선거에 좀 작용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김포공항 이전 논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 저도 뭐 중앙 방송에서 봤습니다만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도지사 선거는 여론조사에서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여서 영향이 적을 수 있겠지만 제주시 을은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이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1%포인트 차이도 있었고 그래서 제주시 을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김한규 후보가 김은남 후보 무소속 출마도 있었지만 다 방어를 했거든요. 예. 김한규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원인 결국엔 인물론입니까? 또 다른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이 김한규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니라 김한규 후보가 왜 떨어졌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상일로 보죠. 그러니까 김한규 후보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예. 왜 떨어졌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TV 토론회를 아마 꼽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TV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 현안이라든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아직은 좀 약간 깊은 이해와 숙지가 좀 모자란 부분이 좀 많이 노출이 됐었고 특히나 결정적으로 이제 김은남 후보에 대해서 사퇴서를 물어본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이제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한 대선배에게 좀 약간 좀 함부로 하는 좀 약간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면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낙선이 됐다면은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뭐 당선된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물론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남 후보의 완주 왜냐하면 선거일 한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또 돌았습니다. 뭐 이제 뭐 그분께서 이제 뭐 일요일쯤에 뭐 사퇴를 하신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돌았었는데 사실 이게 실현되지가 않았거든요. 어느 쪽에서 그런 걸 원하고 뭐 만들어낸 역정모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결국 김은남 후보를 약간 어렵기는 했지만 신승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대로 전략공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당선에 이른 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그 TV 토론에서 김은남 후보의 사퇴론을 얘기한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김은남 후보의 발목을 잡아서 사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고 사실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저는 그런 어떤 이슈보다는 인물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새로운 인물을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인물이지만 유권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과감하게 공천을 한 민주당의 저는 승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민주당은 제가 사실 민주당을 그렇게 칭찬하고 싶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건 그들이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뭘 잘했느냐?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물갈이를 하고 있다.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보궐선거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결과론입니다만은 성공한 전략 공천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 승자의 그늘에는 반드시 패자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오늘 새벽에 선거 패배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에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없고요. 낙선을 이번 선거의 결과가 제가 말씀드렸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투표나 이런 그런 투표가 과연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그 화두에 대해서 보다 큰 곳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공감을 얻는
그런 것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에서의 정치는 새로운 분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상일 후보의 인터뷰 들어보셨습니다. 자, 부상일 후보가 제주시 을 지역에서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게 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중간에 한번 출마를 하려고 하셨다가 그 부인의 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해서 공천이 취소가 돼서 뭐 본선에 못 나온 적이 있었고, 자, 5번째 도전이었는데 이번에는 부상일 후보가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치러진 보궐선거잖아요. 그래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은 부상일 후보의 패인 뭐라고 보시나요? 정말 어렵네요. 이게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쾌한주 아까 페인은 쉽게 말씀할 수 있다. 명쾌한주 같이 패널을 하시던 분의 페인을 얘기를 하려니 참. 제가 말씀하시죠.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읍소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전 차라리 정권이 바뀌었으니 윤석열 정권의 이 여당의 강력한 후보라는 걸 좀 어필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캠페인을 보면 반대였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도와달라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도민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타깝긴 한데 뭔가 이제 소구력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주의 차별 발언,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저는 정치적인 발언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일이 좀 커지면서 사실은 표가 더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표가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은 제일 큰 게 5번 연속 출전에 대한 피로감, 유권자의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 이전 4번 출전하면서도 계속 떨어진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선거 국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종전과 같은 어떤 입장을 견지한 것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20년 동안 본인이 출전을 했거든요. 뭐 다른 선거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제주시 을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한테서도 어떤 그 문제를 찾고서 개선하려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권자의 선택을 결국은 이제 비난한 것이 된 거죠. 이제 그 묻지마 투표라고 아까 지금 소감에서도 얘기했는데 과연 유권자를 그렇게 공격을 해서 후보가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비전을 열 수 있겠느냐. 이번에 어떻게든 간에 당선이 혹시 될 수도 있었겠지만 만일 제주도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정말 본인과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한 20년 정도의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국힘당이 이제 제주 정치에서 여러 가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거는 유권자의 어떤 성향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후보와 본인들이 제대로 민주당만큼 뭔가 이제 와닿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피우는 바로 세우는 것도 저는 정치인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비난되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부상일 후보도 있겠지만 TV 토론 한번 못 해본 녹색당, 무소속.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부상일 후보의 기울어진 운동장 발언이 남 탓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주의 발언에 대해서 뭐 물론 저는 지역주의라는 발언이라는 어떤 그 공감도 하고 사실 하지 않았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제주도는 사실 지역주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렇죠. 자유로운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민주당의 독점을 이번에 좀 깨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은 같은 의미 상통하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역주의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당신들이 이제까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뒤집어서 보면 유권자를 탓하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그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 득표율만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이 결과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아쉽기는 한데 이 부상일 후보 캠프 측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또 이제 본인의 어떤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심지어는 이 언론 단체에서는 이제 관련해가지고 성명까지 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언론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굉장히 그 출발선 자체가 민주당 후보와는 좀 달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언론사가 선거를 좌지우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효과를 확대할 수밖에 없겠죠. 언론의 속성상. 그래서 사실 어쨌든 그 문제의 어떤 내재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건드렸다라는 부분이 나름대로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정치인이라는 것이 한 번의 선거만으로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못지않게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서 사실 이제 김한규 후보가 제주에 대해서 이슈에도 많이 이제 모자라기도 하고 토론 과정에서도 뭐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러한 김한규 후보의 약점을 부상일 후보가 가져가기에는 뭔가 조금 꺼림칙한 부분도 그 어떤 그런 전략이 만들어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사실. 짧게 또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언론사한테 비굴할 필요도 없는데 언론사와 전쟁을 선판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론 환경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짧게 언론이 그렇다고 해서 일본 탈을 쓰고 선거 운동을 한다고 사실 좀 약간 너무 비약적으로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도 이슈는 큰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역주의 발언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었다고 보나 어쨌든 지역주의 발언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사와의 전쟁 그 연장선상에 있는 기사라고 다들 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정치는 일종의 인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명분이 있는 싸움이면 투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명분이 없는 싸움은 인기를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상일 후보가 이제 자신의 그 지역 감정 조장 논란 발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뭐라 그래 해명도 하고 이런 의도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발언 자체가 결국 좋은 효과는 없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